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년 동안 말없이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고통에 맞춰 일상을 조용히 조정하고 부끄러워하며 효과가 없거나 아예 없는 물건들을 사들이면서도 정작 문제의 정체는 무엇인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장운동이 원활하지 않은 느낌, 변비,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평범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숨길 필요도 없고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존 박사입니다.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주치의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질병이나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며 전문 의료진이 다루어야 할 사항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겪는 먹고 앉고 마시고 생활하는 방식에서 비롯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무기력함입니다. 바로 그런 무기력함 말입니다. 다른 종류의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거나 장 운동을 늦추는 부작용이 있는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의 전반적인 상태를 잘 아는 의사와 함께 상담하십시오. 영상만으로는 여러분을 직접 진찰한 의사와의 대화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단순히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모든 해결책이 완벽하고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문제로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은 길고 근육질에 관이며 그 목적은 내용물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장은 길이를 따라 수축하고 조여지면서 내용물을 꾸준히 앞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내용물은 저항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부드럽고 부피가 크며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 몸은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것을 처리하며 우리는 이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건이 깨질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깨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장 내 노폐물이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장을 통과하면서 우리 몸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원래 몸에 수분이 부족했다면 너무 많은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남은 수분은 딱딱하고 뭉쳐서 건조해집니다. 건조하고 밀도가 높은 덩어리는 미끄러지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것을 기대하는 장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저항하며 정체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건조해지고 이동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물리적 부피 부족입니다. 장은 무언가를 붙잡고 밀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정제되고 가공된 음식, 즉 섬유질이 제거되고 소화관에서 거의 즉시 녹아 없어지는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사람은 장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육 수축이 붙잡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밀어낼 물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정체되고 느려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신체 자체의 정지 상태입니다. 장은 신체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자세를 바꾸고 구부리고 일할 때 장은 그 속도에 맞춰 움직입니다. 복벽 근육이 부드럽게 안쪽으로 조여지고 코어 전체가 수축하고 이완되는 이러한 모든 기계적 활동이 장의 움직임을 돕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은 이러한 도움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장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신체에 맞춰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거의 아무도 고려하지 않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리듬과 타이밍,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조용히 길들여진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수분 부족, 근육량 부족, 운동량 부족, 그리고 잘못된 운동 리듬.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든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마법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한 달에 $30나 하는 보충제도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답일 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시는 물의 양과 장 기능 사이의 연관성은 미묘하거나 간접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직접적이고 기계적입니다. 몸에 충분한 수분이 순환하지 않으면 몸은 어쩔 수 없이 장 내용물에서 수분을 강하게 빼내어 무겁고 소화하기 어려운 변을 배출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몸은 장 내용물에서 수분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빼낼 필요가 없으며 배변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이처럼 하루 종일 꾸준히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변비 증상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허브차, 가당 음료, 차나 커피는 이뇨작용을 하여 오히려 수분 손실을 증가시키므로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꾸준히 마시는 순수한 물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간단한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며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물을 마시는 특정 시간대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 다른 어떤 일도 하기 전에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기 전에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장 건강에 특정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따뜻한 온도, 적절한 시간, 그리고 공복이라는 사실이 모두 어우러져 장내 소화기관을 깨우고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몬 조각을 넣은 따뜻한 물일 수도 있고 그냥 마시는 모닝커피일 수도 있습니다. 음료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음료를 식사 전에 마시는 습관 그 자체입니다. 이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단순히 어디선가 읽은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효과가 있었기에 꾸준히 실천했고 결국 아침 일과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섬유질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이를 간단히 식이섬유라고 불렀고 복잡한 용어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은 근육과 같으며 근육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저항이 필요합니다. 소화 과정에서 그 저항은 바로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이란 소화 과정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 음식물의 부분, 즉 과일 껍질, 곡물의 겉껍질, 채소의 구조 섬유, 콩류의 세포벽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거의 온전한 상태로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장의 근육 수축에 필요한 단단한 지지대를 제공합니다. 만약 음식물이 가공되고 정제되어 소화관에 도달할 때쯤 거의 완전히 부드럽고 녹아버린다면 소화기관은 더 이상 힘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게을러집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으며 특별한 제품이나 값비싼 보충제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껍질째 먹는 과일, 자주 그리고 충분한 양의 채소, 정제된 흰 곡물보다는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과 렌틸콩은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현대 식단에서 가장 섭취량이 적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것들은 특별한 처방이 아닙니다. 가공식품이 보편화되어 모든 식품의 원재료 형태가 사라지기 전 사람들이 주로 먹던 평범한 식품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목적에 효과적인 식품이 하나 있는데 과장이나 신화 없이 여러 세대에 걸쳐 알려지고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바로 말린 자두, 흔히 프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프룬은 새로 발명되거나 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업적인 제품처럼 의존성이나 부작용 없이 부드럽고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푸른 한 줌 또는 6컵 두 8분의 정도를 찬물에 하룻밤 담가 두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으면 그 자체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변신을 약속하는 브랜드 포장지에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봉지에 담겨 선반에 놓여 있을 뿐 효과는 확실합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건포도를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 섭취에 있어서 꼭 언급해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 문제가 더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섬유질, 특히 다량의 섬유질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수분 없이 섬유질 섭취량을 늘리면 오히려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높아지며 건조해져서 소화가 더 어려워집니다. 섬유질과 물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공급해야 하는 하나의 치료법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사람들은 이 특정 문제와의 연관성을 거의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설명만 들으면 그 연결고리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장은 신체의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습니다. 복강 내에 위치하고 코어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신체 전체의 기계적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걷고 물건을 들고 구부리고 계단을 오르는 등 신체가 움직일 때 장은 다른 신체 부위와 마찬가지로 자극을 받습니다. 걷기로 인한 가벼운 내부 압박, 복부 근육의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활성화, 모든 장기로의 혈액순환 증가, 이 모든 것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앉아있는 몸은 장이 스스로의 기계적 노력 외에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신체 움직임에 도움 없이 그 노력만으로는 장 운동을 원활하게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걷기입니다. 격렬한 운동이나 운동훈련, 헬스장 회원권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걷기, 매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걷는 것은 만성적으로 느린 장 건강에 가장 강력하면서도 간과되기 쉬운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수년간 이 문제로 고생하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해결책을 시도해본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제품보다 더 큰 효과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혈압, 수면, 기분, 관절통, 혈액순환 등 다른 질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체는 스스로 걸어 다니도록 설계되었으며 장을 포함한 거의 모든 신체 기관은 걸을 때 더 원활하게 기능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부분인데 돌려 말하면 본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자세, 특히 배변 시 앉는 자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쪼그려 앉는 자세로 배변을 했습니다. 땅에 가깝게 엎드린 자세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올리고 골반 전체가 앉은 자세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체는 바로 그 자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부장의 내측 각도, 원활한 배변을 위해 완전히 이완돼야 하는 근육, 대장에서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전체 통로의 정렬, 이 모든 것이 쪼그려 앉는 자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식 좌변기는 의자에 앉는 것과 비슷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 무릎을 엉덩이 높이 정도로 구부리게 합니다. 이 자세에서는 하부장의 내측 각도가 완전히 이완되지 않습니다. 하부장은 약간 꺾이고 근육은 부분적으로 수축된 상태로 남아있으며 신체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배변을 위해 자신의 구조에 반하는 힘을 써야 합니다. 해결책은 변기 앞 바닥에 작은 발판을 놓는 것입니다. 변기에 앉을 때 발이 발판 위에 놓이고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게 올라가도록 하여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쪼그려 앉았던 자세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는 이론적인 제안이 아니라 기계적인 해결책입니다. 신체 정렬이 바뀌고 배변 각도가 넓어지며 배변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간단한 자세 교정만으로도 오랫동안 고생했던 문제가 거의 즉각적으로 그리고 놀랍도록 개선되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처방전이나 보조제, 후속 진료도 필요 없습니다. 발 아래에 발판을 놓고 무릎을 높이면 신체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이 방법이 널리 사용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 방법을 언급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며 그 결과 이 방법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간단한 해결책은 리듬에 관한 것입니다. 제 경험상 사람들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놀라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깊이 습관화된 기계와 같습니다. 리듬에 따라 움직이죠. 수면 주기, 배고픔 주기, 호르몬 주기, 하루 종일 오르내리는 체온 주기까지 말입니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에는 고유의 리듬, 내부 스케줄, 예측 가능한 활동 최고조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직후이며 앞서 언급한 따뜻한 음료, 약간의 움직임, 똑바로 앉은 자세와 같은 요소들에 의해 더욱 활성화됩니다. 꾸준히 이 시간대에 맞춰 배변 활동을 하고 아침 시간을 배변 시간으로 활용하면 몸은 그 패턴을 학습합니다. 배변에 대비하기 시작하고 리듬이 깊어집니다. 배변은 쉽고 확실해지며 아무런 노력이나 불안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훈련되고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중요하면서도 흔히 간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몸이 배변 신호를 보내면 생물학적인 적절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직장이 차오르고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 신호가 전달되고 몸은 배변 준비를 마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거나 지금은 적절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차라리 기다리기로 한다면 신호는 약해집니다. 몸은 신호를 재흡수하고 체액의 일부를 재흡수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음 신호는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오고 배변물이 더 건조하고 어려워진 후에야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호를 꾸준히 무시하거나 미루는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수개월, 수년에 걸쳐 몸이 덜 급하고 덜 효과적인 신호를 보내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들은 의도치 않게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배변에 어려움을 겪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규칙은 간단하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면 즉시 응답하십시오. 하던 일을 멈추고 배변하십시오. 회의가 끝난 후도 아니고 이메일을 보낸 후도 아닙니다. 신호가 오는 순간이 바로 배변할 때입니다. 그 규칙 하나만으로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관찰했던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조언 목록보다도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제 외할머니는 91세까지 사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력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는데 운이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그건 오로지 생활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드셨습니다. 탄산수나 향이 첨가된 음료, 설탕이 든 음료가 아니라 그냥 물과 가끔 마시는 맑은 차를 드셨습니다. 또한 땅에서 자라거나 동물에서 나온 공장에서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셨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 껍질째 딴 과일, 콩류, 곡물 등을 드셨습니다. 매일 걸으셨는데 걷는 것이 할머니가 이동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셨으며 마치 시계처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녀는 필요할 때 화장실에 갔고 지금이 편리한지 아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그녀에게 변비 치료법이 필요 없었던 이유는 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변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상적이거나 단순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 때문이 아니라 기계적인 관찰로서 말입니다. 산업화된 세계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흔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인체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인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변한 것입니다. 음식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부드럽고 가공된 음식이 되었고 식이섬유가 제거되었습니다. 그 다음 물도 바뀌었습니다. 수분을 보충하기보다는 마시기 위한 음료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사라지고 앉아서 하는 일, 앉아서 하는 여가, 앉아서 하는 이동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듬이 사라지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위한 공간이 없는 스케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해결책은 단순히 예전의 삶을 되찾아주는 것일 뿐입니다. 치료가 아니라 복원입니다. 그리고 그중 두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기만 해도 다른 어떤 조치도 없이 잃어버렸던 기능을 되찾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빼놓지 않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생략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변비는 제가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흔하고 해결 가능하며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에 잘 반응합니다. 하지만 모든 변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해왔는데 갑자기 배변 습관이 크게 바뀌고 그 변화가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갑작스럽고 지속적인 배변 습관의 변화는 숙련된 의사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자두를 먹거나 걷기를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에서 혈변이 보이거나 검고 끈적한 변이 섞여 나온다면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혈변의 원인은 다양하며 대부분은 사소한 문제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집에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변비의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심한 복통, 복부 팽만감, 복부 경직 또는 구토가 동반된다면 이는 응급 상황이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체중이 감소하거나 변비와 함께 평소와 다른 피로감을 느끼거나 제가 설명한 간단한 방법들을 성실하게 시도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다면 일반적인 변비의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구하는 것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변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해서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증상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정도의 인내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비의 징후들을 알아두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주저하지 말고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간단한 해결책을 먼저 언급하지 않느냐고 물을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생각입니다. 답은 복잡하지도 않고 음모론도 아니지만 분명한 현실이며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습니다. 물은 거의 공짜입니다. 자두도 아주 저렴합니다. 걷는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욕실 바닥에 놓는 작은 발판은 몇 달러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들이는 데는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량 생산 가능한 상업 제품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브랜드를 붙여 마진을 붙여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에 대한 특허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 건강에 화학적 또는 기계적으로 외부 자극을 주는 제품 시장은 매우 크고 수익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변비약, 브랜드 포장의 식이섬유 보충제, 고가의 프로바이오틱스 알약, 처방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중 일부는 특정 상황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종류인 자극성 완화제는 장이 수축하지 않을 때에도 강제로 수축하게 함으로써 일반 사용자에게 심각하고 간과되기 쉬운 위험을 초래합니다. 강제적인 자극에 익숙해진 장은 점차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원래는 스스로 작동해야 하고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메커니즘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변비가 생겨서 약을 찾던 사람이 결국 약 없이는 배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정상적이고 해결 가능했던 문제가 되돌리기 더 어려운 다른 문제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치료법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장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장 자체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는 결코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이 두 치료법의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판매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판매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판매 가능한 치료법에 대해서만 듣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작고 실천 가능한 일이며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꾸준히 물을 마시고 아침에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따뜻한 음식을 먼저 드세요. 껍질, 섬유질, 곡물 등 식감이 살아있는 음식을 드세요. 특히 자두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밤새 물에 불린 자두를 아침에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걸으세요. 마라톤이나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걷는 것입니다. 욕실에 작은 발받침대를 두고 매번 사용해서